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4일 오후 3시 19분입니다. 뉴욕타임스가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이번 하노이 회담 결렬로 이 세계에서 가장 놀라고 실망한 사람이 되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지도자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 놀라고 실망했다면 큰일 납니다. 그 나라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기습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습을. 안보 문제에서 국가 지도자, 국군 통수권자가 기습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를 지킬 수 없죠. 기습을 당했다는 말은 정보 실패입니다. 정보 실패. 정보 실패입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을 몰랐다는 거니까 이것은 동맹국의 기습이니까 괜찮지만 이게 북한이 이런 식으로 기습적 결정을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기습을 당했을까요? 기습이라는 것은 모르고 공격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2월 28일 김정은, 트럼프 두 사람이 회담을 한 다음에 예정되었던 점심 식사도 취소하고 서명식도 취소하고 각자 호텔로 돌아갔다 하는 뉴스가 뜨기 불과 30분 전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에 있을 미국과 북한의 합의문 서명식을 참모들과 함께 텔레비전 중계로 지켜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도 참모들과 함께 텔레비전으로 지켜보는 장면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30분 전에도 몰랐다는 이야기죠. 30분 전에도 몰랐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모르면 안 되는 입장입니다. 왜냐? 자신은 입만 벌리면은 한미 동맹이 아주 건실하다고 했습니다. 한미 동맹이 건실하다는 것은 정보 교환이 잘 된다는 겁니다. 정보를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북한과 김정은과는 연인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비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죠.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하노이 회담의 진행 과정을 알았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김정은과도 친하고 트럼프와도 친하니까. 그런데 양쪽으로부터 외면당했다는 거죠. 양쪽으로부터 무시당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첫째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 측근의 실력이 무능하다는 겁니다. 이용만 당해먹었다는 겁니다. 김정은도 트럼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을 대우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용만 하는 존재로 전락시켰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이용만 한다. 이번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이가 비핵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잘 알았습니다. 몰랐다면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를 몰랐던 것이죠. 트럼프가 김정은이가 던지는 영변 카드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그도 찰 것이냐 요걸 몰랐던 겁니다. 왜 몰랐을까요? 한미 간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었어요. 존 볼튼 안보 보좌관과 친밀한 사이면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존 볼튼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용 안보실장을 극히 불신한다고 합니다. 특히 카운터파트인 안보실장 정의용 씨와는 거의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의 방법이 있었어요. 뭐냐? 하순에 부산에서
한국, 일본, 미국 안보 실무자들이 만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존 볼턴이 거기 오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의용, 존 볼턴, 일본의 카운터파트 이 세 사람이 부산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볼턴이 출발 직전에 취소해버리고 베네수엘라 사태가 급하게 돌아가니까 여기에 집중하겠다고 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왜 오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여기 재밌는 해석을 하는 사람 한 사람 있네요. 이 김정봉 유원대 석좌 교수인데 이분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정보관리실장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국정원에서 북한의 핵 문제를 다뤘던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턴 보좌관의 하노이 회담 직전인 지난달 24일에서 25일 사이에 예정대로 부산에 와서 정의용 안보실장을 만났다면은 핵무기 체제를 신고하고 폐기하면 제재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회담 결렬이다 하는 미국의 입장을 이야기해 줬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 이를 이야기했을 경우에 회담 전략이 북한에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방한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아주 아픈 지적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바로 정보가 제일 중요한 게 회담 정보입니다. 회담 전략 정보죠. 회담 전략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간다. 그것을 걱정해서 핑계를 대가지고 부산에 오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면은 지금 문재인 정권은 사면초가입니다. 이용만 당했다 이거죠. 왜 이용만 당했느냐.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중개자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중개자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어떻게 동맹국과 적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합니까? 동맹국과 같은 편이 돼야 되죠. 그런데 중개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의심에 찬 눈초리로 봤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는 이용 가치는 있다. 이 정도로 본 거죠. 그런데 중개를 했는데 어떤 중개를 했느냐. 완전히 트럼프를 공경에 빠뜨리는 중개를 했습니다. 정의용 특사가 김정은을 만나고 와서 트럼프 대통령에 가서 설명하기를 김정은이가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 핵을 폐기하기로 했다. 경제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즉시 만나겠다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미국과 북한이 실무 접촉을 하니까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한다고 했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핵을 폐기한다고 했느냐. 우리가 말하는 것은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다. 즉 한미동맹도 해체하고 우리는 이미 핵보유국이 되었으니까 핵보유국 대 핵보유국 입장에서 군축 회담을 하자. 이렇게 일종의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측에서는 즉 볼턴, 폼페오는 이거 낭패했다고 생각하면서 트럼프로 하여금 회담을 포기하도록 하다가 결국 실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욕심을 내는 바람에. 그리고 예상대로 싱가포르의 합의문은 김정은 페이스로 되고 그때부터 트럼프는 김정은의 놀이개처럼 되어가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던 바로 볼턴과 폼페오였습니다.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용 씨를 원망을 했겠습니까? 겉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늪에 빠진 트럼프를 일거에 반전시킨 사람이 바로 볼턴이에요. 볼턴. 이런 볼턴이 한국 쪽에 정보를 주겠습니까? 한국 쪽에 정보를 주겠습니까? 김정은 또한 자기는 트럼프를 상대로 하지 문재인 대통령은 내가 만나자고 하면은 달려오는 사람이다. 더구나 평양에서 연설을 할 때 남쪽 대통령 문재인은
문재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자신을 국무위원장이라고 소개를 하니까 누가 봐도 김정은이가 상관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남쪽 지역을 다스리는 부하다. 이렇게 보일 정도니까 김정은이가 회담 전략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물론 김정은의 회담 전략은 이야기하든 안 하든 문재인 대통령은 예상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상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전략은 정보 차단으로 해서 되지 않았던 것이죠. 자, 이런 사건은 그래서 이 하노이 쇼크라고 불리는 이 하노이 사건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은 비핵화 사기 발각 사건입니다. 비핵화 사기 1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해온 비핵화 사기극이 들통난 사건입니다. 발각이 난 사건입니다. 어디서 발각이 났느냐? 김정은이가 제시한 카드가 바로 비핵화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비핵화가 아니고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남겠다는 카드를 제시를 했으니까 그동안에 김정은이가 비핵화하기로 결정을 했다.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했던 정의용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다 거짓말이 되고 결국은 국민을 속인 것. 다만 김정은에게 속았느냐 아니면 김정은과 합세해서 속였느냐 이 두 가지 문제가 이제 앞으로 추궁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비핵화 사기극 들통 사건입니다. 들통 사건입니다. 이제 들통이 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가담한 사람들이 다 벌을 받게 됩니다. 국민은 문재인 정권에 추궁해야 됩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주인을 속인, 주인을 위기에 빠뜨린 무서민 문재인 대통령을 추궁해야 합니다. 아니, 문책해야 합니다. 문책해야 합니다. 이미 트럼프, 김정은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살 길은 국민 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국민 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 지금까지의 잘못된 비핵화 사기극에 대한 자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걸 더 덮으면은 더 어렵게 됩니다. 덮여지지도 않아요. 이제 뭐 알 것 다 알았지 않습니까? 어젯밤에 볼턴이 여러 텔레비전과 인터뷰를 하면서 깨놓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김정은에게 문서를 주었다. 그 문서는 뭐냐? 비핵화가 뭐냐?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가 뭐냐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한글판으로 번역까지 해가지고 두부를 주었다. 그 내용은 뭐냐?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다. 즉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니다. 북한의 비핵화다. 즉 핵, 독가스, 세균무기, 미사일까지 다 없애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북한을 부자로 만들어줄 정도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그동안 우리는 북한이 말하는 그 비핵화를 의심하고 있었다. 이번 기회에 비핵화가 뭔지 확실하게 정의를 내렸다 이겁니다. 참 문재인 정호용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보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관련자를 교체해야죠. 왜냐하면 정호용 안보실장이 있는 한, 지금 서훈 국정원장이 있는 한, 강경화 외무장관이 있는 한 미국과의 정보 교류가 안 될 겁니다. 미국과 정보 교류가 안 되면 북핵 문제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번에 미국이 들이대었다는 강선이라는 지역에 숨겨놓은 농축 우라늄 시설은 사실은 우리 정부에서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카드로 쓴 게 특징이죠.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 그걸 딱 가지고 있던 미국이 이번에 그 카드를 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 카드보다 더 큰 것은 이번에 볼턴이 그 회담에 배석해가지고 이런 요구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핵 신고를 다 해야 된다. 핵 미사일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를 신고를 다 하라.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다. 영변이 문제가 아니다. 숨겨놓은 강선이라는 지역에 있는 게 더 큰 거 아니냐. 그걸 없애야지. 이미 고철로 된 거 그거 여러 번 팔아먹은 썩은 쇠고기 아니냐. 썩은 돼지고기 아니냐. 그거 우리 비싸게 살 용의가 없다. 안 속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김정은인들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김정은도 기습을 받은 거죠. 김정은도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만 믿고 있다가 이렇게 정면 승부에 걸려들고 말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직도 김정은이는 무거운 마음으로 지금 느릿느릿하게 중국을 북상해가지고 평양을 향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앞날이 어둡고 문재인 대통령의 앞날도 어둡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주변을 정리하고 이제 실존적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퇴임 이후에도 한국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야죠.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해온 정책을 보면은 김정은 한 사람을 위해서 5천만 국민을 희생시키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희생시키더라도 김정은 독재자 한 사람만 편하게 해주면 된다 하는 그런 일념이 있지 않았을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수도권에 사드도 배치하지 않고 핵 민방위 훈련도 하지 않음으로써 2,500만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또 수도권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까지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공군력이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으면 누가 득보고 누가 손해봅니까? 더구나 탈원전 정책으로 석탄, 가스 발전을 많이 하니까 미세먼지가 더 많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국민 건강에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이고 국민 생명에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북한의 핵입니다. 그러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정권 아닙니까? 결국 왜 김정은만 바라보는 정책을 펴다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정권, 국민 생명 건강 파괴 정권이 되려고 하는데 이제 실존적 결단을 해야 됩니다. 실존적 결단. 영원한 임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임기가 없습니다. 대한민국도 임기가 없습니다.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